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서울대 정시모집의 교과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정시모집 교과평가 그러니까 내신이 반영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당연히 내신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신에 의한 어떤 교과평가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요소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비교과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내신도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화된 과목과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학습 내용,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교과평가에서 내년에 정시모집에서 이 교과평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의 70% 컷 같고,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대한 요 예시 갖고 제가 시뮬레이션도 돌려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갖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교과평가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서울대학교 연구 보고서에 있는 그 다음에 비교과의 우수 사례까지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정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이죠.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당 똑같이 수시와 같이 2명을 추천을 받을 수 있죠. 2명 이내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자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모집 단위를 보면 인문대학, 인문계열과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그 다음에 공과대학을 광역으로 선발을 하고요. 약학대학, 약학계열과 의과대학의 의예과, 치의학대학은 치의학과를 갖다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으로 선발을 합니다. 공과대학 입학생은 광역으로 선발하며 입학후 한 개 학기 경과 후 아래 학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게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나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에 이제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은 치의학과는 적성인성 면접을 실시하며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죠? 그래서 2022학년도 금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적성인성 면접 방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수능 연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 국어하고 수학, 탐구 영역인데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 상대 반영 비율이 100이고 수학은 상대 반영 비율이 120이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80이죠. 영어 영역은 1등급은 감점이었는데 2등급은 0.5점 감점이 있고 3등급은 2.0, 그 다음에 4등급은 4.0 감점을 하고요.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죠. 4등급에서 0.4, 5등급 0.8 이렇게 되고, 제2외국어나 한문은 1등급일 때 감점 없고 1, 2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3등급에서 0.5, 4등급이 1.0 감점이 있죠. 그러니까 점수 산출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나와 있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감점 기준을 적용한 표준 점수 총점을 아래 점수 산출 방법으로 환산한 점수. 그래서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고점과 모집 단위 지원자 최저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역균형을 갖다 이렇게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15점 이상이 크게 차이가 나는 학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이제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고점과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저점이 15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5점 이상이 났을 때 15점에다가 이제 곱하죠. 지원자 점수와 모집 단위 중 최저점을 뺀 값에 모집 단위 최고점에서 모집 단위 최저점을 갖다 뺀 점수를 갖다 분모죠, 분모. 이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15를 곱한 다음에 45점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쉽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그냥 쉽지 않을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모집 단위 지원자 중 최고점에서 모집 단위 지원자 최저점이 15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모집 단위 최고점이 뒤에 나오겠지만 400점이야. 근데 지원자 점수 398이야. 그럼 400에서 398 빼면 얼마가 되죠? 2점이죠. 그럼 60에서 2점 빼면 58. 58점이 60점 만점 58점이 바로 내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점수 산출 방법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교과가 40점이 들어가죠. 근데 평가 등급은 A는 10점이고 B는 6점이고 C는 0점입니다. 그래서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그래서 교과 평가 점수는 2인 평가 등급 조합에다가 30점. 그러니까
A하고 A는 얼마가 되죠? 10점과 10점의 평균이니까 10이죠. A가 10이고 B가 6인데 10과 6의 평균이니까 A, B니까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근데 B하고 B야. 6과 6이니까 평균 6이 되겠죠. B하고 C, C는 0이니까 6하고 0이니까 3이 되겠죠. CC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소한도 극간점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교과평가의 극간점수 차이가 2점씩 나는 거죠. 2점, 3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세요. 2021년 정시합격성 환산점수 기준 70% 컷을 갖다 봤더니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의예과가 411.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70% 컷이 서울대 의예과가 411.6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예과의 경우 최고 점수가 413점이라 가정하면 413에서 얼마를 빼죠? 그러니까 15점 미만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보면 413에서 411.6을 빼니까 얼마가 되죠? 1.4가 되겠죠. 그러면 60에서 1.4를 빼면 얼마죠? 58.6입니다. 근데 아까 교과평가의 극간점수가 얼마였죠? 10하고 8하고 6하고 3하고 0, 2하고 3점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나의 수능 점수에 내신 성적에 대한 이런 편차를 갖다 전부 다 뭘로 다 엎을 수가 있다? 뭘로 엎을 수 있냐면 이 바로 비교과의 평가 성적으로 충분히 엎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최고점에서 15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수능 점수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8.6, 1.4점의 차이는 바로 이제 극간 점수, 교과 평가의 극간 점수의 차이인 2점과 3점으로 전부 다 엎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갖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모집 나군 일반 전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능만 갖고 몇 배수를 뽑죠? 2배수를 뽑죠. 100% 2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이 80점이고 교과 평가가 20점이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수능 갖고 2배수를 뽑으니까 수능 점수 차이가 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대한 이런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이고 감점하는 비율도 다 똑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단계 성적 환산 점수가 1단계 합격자 최고점에서 1단계 합격자 최저점 20점 이상인 경우인데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데 표준 점수가 20점 이상의 차이가 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최고점에서 1단계 합격자 최저점 20점 미만인 경우, 바로 이제 20점 미만이 이제 바로 2배수에 뽑히는 학생들이 20점 미만인 경우를 갖다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80점에서 1단계 합격자 최고점과 지원자 점수를 뺀 성적, 이 성적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과 1, 2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0점에서 2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점이나 바로 1점,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의 차이는 바로 이제 79점이나 78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2단계 교과평가는 A가 5점, B가 3점, C가 0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교과평가 점수는 2인 평가 등급 조합에다 15점이죠. 그러니까 AA는 5점과 5점의 평균이니까 5점이 되겠죠. A가 5점, B가 3이니까 5하고 3의 평균이니까 4가 되겠죠. B하고 B는 3입니다. 그죠? B하고 C는 3하고 0이니까 1.5가 되겠고, CC는 0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극간점수 차이가 얼마가 되죠? 1점씩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근데 아마 이게 1단계에서 2배수 수능 점수로 뽑히는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교과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뒤엎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교과평가는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과목 이수 내용을 첫 번째로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 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 공과대학 평가는 수학과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경제학부 평가도 수학과 사회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교과목 이수 상황을 갖다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과 성취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기초 교과 영역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 우수성을 평가한다.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분포비 등 고려해서 교과목 학업 성적을 보겠다.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교과목별 수업할 때 나타나는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세분력 특기사항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과목 공부했니? 너 내신은 얼마니? 그 다음에 너 세특 내용은 뭐니? 이 세 가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평가 기준의 절대평가를 보면은요,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전 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나. 그러니까 A등급 평가 사례, 공과대학 지원자의 A등급 평가 사례를 한번 보세요. 서울대학교 입학진행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 이수, 물리학도, 화학도, 기하 등 하면서 기초 교과 영역, 국어, 수학, 영어 등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이 학생들 수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아마 다 진로 선택 과목도 2과목 이상 할 거고, 진로 선택 과목도 A 이상 나오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내신도 얼마냐면 1등급 내지 2등급 정도가 나오겠죠. 국어, 수학, 영어 정도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냐면 A등급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평가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에서 사실 많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이것이 아마 크게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세특 내용에 대한 비교과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다 차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 이수하는데 2과목 이상 선택한 기준이 아니라 무슨 과목을 공부했니. 그래서 아마 고급 수학이나 고급 과학 같은 과목을 갖다 이수한 것이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런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었을 때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는 바로 이제 스스로 내가 고급 수학이나 고급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 못했었을 때, 나는 경제를 하는데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이런 이제 학교의 수업과 연계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경우가 세특에 잘 나타난 경우, 이럴 때는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A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B 같은 경우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나. 근데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이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는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1등급 되겠죠. 그죠? 특목고 자사고도 대부분 2등급이나 3등급 초반대겠죠. 그러면 그 전에 교과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는 대부분 다일 거라는 거죠. 차이가 없겠죠. 근데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B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내신 등급, 서울대학교가 만족하는 평균적인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심화된 과목을 공부한 것이 덜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는 비교과 내용이 덜 우수하면, 아주 우수하지 않으면 B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숨은 뜻을 보면 비교과에 대한 우수성이, 그 다음에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고 비교과에 들어갔다 얼마나 충실히 했냐에 따라서 A하고 B가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취도 및 교과 이수 내용이 미흡하여 충실히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것인 경우는 C겠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엔 좀 부족했다라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비교과 활동을 했다 하면 그건 C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는 내가 내신이나 이런 비교과 활동을 갖다 냅두고 나는 그냥 정시모집만 해서 수능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정시를 볼 경우에는 이 결과를 보시면 어떻죠?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을 준비하신 학생들은 심화된 과목을 갖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세분야 특기사항의 비교과를 우수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 동영상에 나오는 우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울대 입학본부 연구보고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 있는 세특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구조를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카페인의 장기 기억력 향상 효과에 대해 탐구한 카페인 추출 실험을 진행하기 전 예비 실험과 예비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험 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함, 묵묵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함께 실험하는 조원이 실험 중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 이론을 설명해 주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섬,
카페인 추출 실험 후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하고 싶어 전공 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분석 물질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함. 이 중 HPLC를 통해 순수 카페인과 추출 물질의 리텐션 타임을 비교하여 추출 물질이 카페인임을 확인함. 국어 비문학 지문에 제시된 과학 이론에 관심을 갖고 전공서적 독서, 교사와의 질의를 통해 관련 이론을 심화 확장시킴. 비세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에서 중간에 실수가 있었으나 실험 과정에서의 실수를 침착하게 확인하고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험 과정에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끝까지 실험을 마쳐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낸. 비세법을 이용한 평형상수 결정 실험을 통해 차기온, 리간드, 차가함을 비세법을 이해함.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 있는 화학실험 세특 내용이죠. 여기에 뭐가 있죠?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라는 말이 있으면 저런 전공서적에 대한 어떤 도서인지가 독서활동 상황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공서적과 논문을 찾아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특에 있다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동영상에 있는 거죠. 창의적 체험할 때 동아리 활동인데, 물론 이제 세특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런 이제 동아리 활동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예시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학년 때 동아리를 보면 뭐죠?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란 영상을 시청하고 측정의 주체에 빛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짐. 우주 쓰레기를 주제는 토의에서. 그럼 여기서 양자역학이 뭐죠?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 과정이죠. 이게 서울대학교가 바로 이런 예시를 들었다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바로 고교와 대학의 연기교육 과정에서 심화된 과정. 3학년 거도 보세요. 동아리 반장으로 체렌코프 목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우주선 미온에 의해 발생된 체렌코프 목상의 속력 측정, 실험실 물병에서 나온 푸른빛의 정체를 읽고 과학 전문가 되기 활동지를 작성하여 공유함. 계속 반복하여서 보여드리지만 이게 왜냐면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예시문이어서 그렇죠. 여기서 체렌코프 목사와 강전자 증배관을 이용한 미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미온 차폐 효과 연구.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있는 전문적인 수준의 논문이죠. 서울대학교가 바로 이런 예시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학생부 종합전 안내 동영상에서 바로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를 가진 학생들이 바로 이제 정시모집 교과평가에서 바로 A를 맡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시모집 교과평가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에 바로 비교과 평가 요소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 요소가 들어왔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심화된 과목을 갖다 우수하게 나타난 세 분야의 특기사항, 바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수능 성적 이외에도 이런 비교과를 챙기셔야지만이 바로 이제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1학년 때 비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교과, 진로선택 과목과 같은 이런 심화된 수준을 공부해서 바로 이런 불이익 없이, 그죠?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